2부 첫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첫 발표는 정부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정부나 공공의 맥락에서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오는 디자인 안은 문제를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핀란드 아트대학교 박사가 되어 있는 이승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승원입니다. 핀란드 아트대학교에 제가 제안을 해서 새로 생기게 된 정부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소개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12학점으로 알프에서 만들 수 있는 수업은 가장 큰 수업입니다. 다양한 전공의 30명의 학생들이 8주간 풀타임으로 일하고 공부하게 되고요. 올해는 2014년에는 핀란드 환경부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시스템적 사고와 인간 중심의 디자인,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정부에서의 디자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정부 역시 이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시스템적 사고, 인간 중심 디자인 좀 그렇죠?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덴마크 옛날 어떤 지자체의 작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공 수영장에 방문율이 어느 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서 수영장을 가보니까 유리도 깨져 있고 시설도 납부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건축가를 고용해서는 수영장을 새로 디자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에 회의실에 들어온 이 건축가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수영장이 낡은 건 맞는데 이건 좀 고치면 되고 진짜 문제는 버스 시간표라는 거예요. 매 30분과 정각에 오던 버스가 15분과 45분에 오게 되면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수영장을 잠깐씩 찾으시던 분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어떤 의사결정들이 많이 진행된 뒤에 디자인에 고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먼저 디자인 프로세스에 개입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오늘 밤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서비스 디자인 도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다른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을 좀 고치고 버스 시간표 제자리를 되돌려놓는 것이죠. 정부와 공공의 입장에서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예시는 어느 나라가 고민하고 있을 출산 정책입니다. 67년 루마니아는 엄청난 출산율의 급감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선 안 되겠다. 낙태 불법화해라. 피임 불법화해라. 물론 출산율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불법 낙태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인부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고아원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빡치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이른 30년대 스웨덴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놨습니다. 낙태가 무료화됐네요. 정부에서 제공해줬어요. 하지만 출산율이 천천히 늘어서 지금 스웨덴은 북유럽에서는 가장 높고 전체 유럽에서도 출산율이 꽤 높은 나라에 속해요. 단지 낙태만 무료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출산 의료를 무료화하고 유아원을 무료화하고 이혼법을 쉽게 만들어주고 육아휴직을 엄마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주고,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기록이 날 만큼 부성 휴가를 늘려줬죠. 물론 스웨덴은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루마니아가 만든 그 사회적 비용에 비교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프로젝트는 칠레의 공공주택입니다. 90년대 칠레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맛보게 되고 칠레 정부는 어느 날 우리는 슬럼을 없애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급 마감재를 써서 중산층형의 집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돌리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건축 비용이 올라가고 땅값이 딴 곳으로 가야 합니다. 도시 외곽에 집을 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슬럼에 생활하시는 분은 대부분은 도시의 서비스업의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죠. 도시 밖에 가면 직장을 찾을 수 없죠. 얼마 되지 않아 집을 팔거나 버리고 도시 설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엘레멘탈이라는 건축 오피스는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감이 하나도 없는 반쪽 다세대를 만들었어요. 여기 싱크대 문도 없죠. 벽지도 없고요. 페인트도 없어요. 근데 이 반쪽짜리 집은 이 안에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건축비용이 11,000불보다 훨씬 싼 7,500불을 지어서 사람들이 보통 한 2년 동안 750불 정도를 더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들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나중에 집값이 2만 불로 상승이 됩니다. 즉 이 공공주택을 통해서 사람들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공공경제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슬럼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벽도 올릴 줄 알고 지붕도 올릴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프로젝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적 사고.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버스 시간표와 수영장 방문율과 또 국민들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고 낙태율과 구성휴가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아는 능력과 이런 공공주택을 도시 안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 예시만 들어보면요. 이렇게 복잡한 도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보여주면서 실제 수요자가 될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200 정도는 지을 수 있고 1000장 정도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것만 해주면 우리가 그거 천천히 올릴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정부를 위한 디자인은 단지 결과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을 하는 목적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건물이 아니라 쉬운 방문, 높은 출산율이 아니라 부담이 없는 육아, 중산층형 주택 보급이 아니라 공식 경제 진출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핀란드 환경부와 지금 상의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접근성 같은 경우는 핀란드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죠. 앞으로는 이분들을 전부 다 실버타운으로 보내서는 핀란드 정부가 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존재해야 앞으로 노령화 사회를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건물 접근성에 관련한 법을 다시 디자인하는 혹은 그 법의 체계를 다시 디자인해서 무엇을 더 상위의 법으로 올리고 무엇을 더 법령으로 내리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 for Government를 따서 dfg course.r2.t에 오시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